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저도 좀 더 배워보고 싶었고 궁금증도 많았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시는 우리 김한비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랑은 인연이 오래됐지만 그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가득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김한빛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가득이 어디에 있죠? 저희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있고요. 네, 광화문 1번 출구 나오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그 광화문역 1번 출구 나오면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 4층에 있습니다. 광화문 쪽에는 정말 엄청난 대형 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고분분투하면서 하고 계십니다. 주로 다루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저는 주로 산재나 손해배상을 하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업무 중에 다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유사한 교통사고, 또 보훈, 그래서 신체 손해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산재, 교통사고, 보훈, 손해배상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렵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의미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특별히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일을 한다고 하고 문제없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고 질병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그런 지식도 없고, 그리고 산재 분야가 넓게 퍼져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게 의미가 있죠. 사실 이게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우신 분들, 뭐 좀 사정이 딱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얻는 좀 보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은 원래 꿈이 변호사였습니까? 큰 의미에서는 법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수사 이런 쪽을 하고 싶었어요. 수사, 추리. 네. 추리? 네, 어렸을 때 제가 선물 받은 라디오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에 생일 선물로 라디오를 받았는데, 그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 EBS에서 셜록 홈즈를 계속 방송을 해줬는데, 그런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추리,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TV로 방영됐던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수사, 추리 이런 거 좋아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점점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원래 법대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건가요? 네. 진짜로?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장래희망 적어내면은 뭐 법률가 그렇게 적어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체능 아닌가? 예체능. 어렸을 때 뭐 잠깐 축구 선수 뭐 이런 거 적긴 했는데, 뭐 과학자 이런 것도 좀 적고, 근데 그건 이제 어렸을 때 꿈이 계속 바뀌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렇게 쭉 왔던 것 같아요. 김한비 변호사님 제가 잘 아는데 구기 종목에 상당한 소질이 있거든요. 본인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예체능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어렸을 때 이제 달리기도 전국대회도 나가보고, 진짜?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법원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변호사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 변호사 하고 계세요? 흘러왔는데, 계기는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해보니까 요건 적성에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렇게 된 케이스죠. 김한비 변호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준비된 변호사. 이분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본인은 어떤 스타일로 그 사건을 처리하십니까? 이게 산재를 하다 보면 형사 사건도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 행정사건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90일 이내에 소재기도 해야 되고, 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기한 내에 서류가 나가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은 전천후 플레이어. 유현진이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신속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할 때 정성을 모아서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 모아서 준비를 해서 딱 내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려다 보면 뭐 하나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면을 쓸 때.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모아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기보다 섬세하신가 봐요.
보기보다 말문이 보기보다가 말문이 막히는데 변호사님 첫 재판 어떠셨어요? 첫 재판은 제가 전에 처음 갔던 곳이 형사로펌이어가지고 첫 재판에 변론 종결이래. 그래서 최후 진술을 말하는데 아, 최후 진술 A4 용지에 잔뜩 적어가지고 가서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내 떨림이 판사님께 혹시 전해질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죠. 다 전달됐겠지. 네. 가수가 무대 데뷔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제도 관중들이 많아. 맞아요. 관중들이 많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도 막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바들바들 떨리거든요. 저는 그때 더 긴장했던 게 제 뒤에 다른 동기들이랑도 앉아 있어서 진짜 최악이다. 지금 재판에서 긴장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매번 긴장이 조금씩 되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가장 뭐 흥미롭거나 재밌거나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산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산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다 흥미있거나 재미있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 좀 대부분 무거운 사건들인데 그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대리운전 기사분 했던 사건이 기억 남아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운전을 하신 건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픽업해주는 픽업 기사를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손님 차량을 놓고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그 이동을 도와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법에는 대리운전 기사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그분이 대리운전 기사냐? 라는 쟁점에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분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최대한 또 인정을 해주려고 했던 점도 보였었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남고 그리고 그게 결과가 나오고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한번 됐었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케이스고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산재가 인정됐기 때문에 산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하나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또 보도가 되면서 바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항소를 했죠. 상대방이 돼가지고 거기서 항소를 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혹시 내가 승소한 사건 중에 네. 이건 진짜 대박이다. 내가 해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그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희귀 질환이고 케이스도 적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또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요? 그때는 진짜 잘 됐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능력이 출중해서 이게 됐구나. 아닙니다. 나 기가 막힌 변호사다. 그런 게 한번 이기는 게 있으면 네. 항상 내가 잘해서만 된 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네.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판사님이나 재판부에서 좀 폭넓게 잘 봐줬던 것 같아요. 겸손을 잃지 않으시는. 그러면은 반대로 패소한 사건 중에 네. 진짜 속이 쓰린 사건.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사실 이걸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저는 뭐 1년차 그 초기 때긴 하지만 예를 들면 3천만 원 청구했는데 100만 원이 인용된 적이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이 내가 밝혀낸 게 아니라 피고가 자인하는 100만 원. 이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피고가 말실수해가지고 이용 사건이 있었는데 항소심을 당사자가 혼자 하셨어요. 2천만 원 이기셨어요. 그래서 진짜 큰 자괴감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나는 멍청인가? 이것도 변호사라고 그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자괴감이라보다는 좀 당혹스러웠던 점, 당혹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1년차 때였어요. 저도 형사재판에서 사기 피고인을 맡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좀 밝혀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부부였거든요. 나란히 법정 구속을 당해가지고
그때 좀 당황스러웠죠. 변호사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때는 뭔가 상황이 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분들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그분들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변호사,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 이름이 가득이 딱 들으면은 뭔가 가득 채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의미죠. 아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가 가치의 가자에 더할 득자 해가지고 가치를 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뭐 일하면서 다칠 수도 있고 생활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겠다. 거기에 가치를 찾아서 더 해드리겠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득 채우겠다.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게 뭐 가치를 채우기도 하고 행복을 채우기도 하고 의뢰인 분들의 피해 보상금도 가득 채우고 네 그런 의미로 네 그래서 가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방향? 아 대충 얽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 방향 어떤 방향? 뭐지? 아무튼 가득 차는 방향으로 네, 가득 채워지는 네.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일에 가치를 더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에 가치를 더해드리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만족하고 의뢰인도 100% 만족하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정적으로까지 그런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아,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변호사님이시네요. 산업재해, 교통사고, 그다음에 네. 고분 사건으로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 광화문역 1번 출구에 법률사무소 가득에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마 상담하시는데 어디 가서 귀찮은 사람 취급받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